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좀 눌림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보면은 새벽에 다시 말아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봉이 마감이 되면, 이러면 이제 되게 좋아요. 일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로고 차트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수렴을 뚫냐 마냐 일봉에선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4시간봉에서는 좀 약간 수렴을 건드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위로 뚫었다가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관찰되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수렴을 옆으로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를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우리는 진짜 단기간에는 제가 이제 어제 텔레그램 시황에서는 18,800 정도까지 보라고 그랬는데 박스권을 진짜 초단기 박스권은 여기까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옆으로 뚫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매물대가 모이는 상황에서 이 이동평균선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럼 여기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헤드 숄더 모양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헤드 숄더 모양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역헤드 숄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게 베스트인데 이렇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성을 하지만 계속 보면 다음날 되면 비슷한 자리에 와 있고 좀 더 시간 지나면 비슷한 자리에 와 있고 하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계속 항상 뭘 열어야 되냐면 저점 갱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매수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얘는 일단 지금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말을 끝나야 돼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9시가 됐을 때 주봉이 마감이 되면 지금은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태가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꺼었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 있는 76.58이라는 RSI 지점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걸 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이버전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쯤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미 고점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요건, 가격을 높이는 다이버전스 요건은 갖췄는데 이 밑에 RSI 시그널이 위로 더 올라가면 그럼 새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하면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 인덱스가 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이게 월봉을 보게 되면 이놈이 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랑 여기가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요렇게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쭉 빠졌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어쨌든 월봉상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떠가지고 빠진 거지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다이버가 안 났단 말이야. 이렇게 고점을 해서 갱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비트코인은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쯤 돼서 한번 마무리를 한 다음에 빠져주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죠. 보시면 이때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이 200선에서 최고 이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격은 이때가 더 많이 벌어져 있긴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한 18%니까 여기가 이격이 더 많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붙어주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붙어주는 모습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영원히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RSI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77.47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상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떨어지는 것보다 주봉에서 만들고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이 나왔거든요, 주봉에서는. 그래서 요거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유가도 되게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름값 70불이나 60불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준 다음에 횡보를 계속 해주고 그 이후에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유가가 잡히고 해야만 원자재에서 가격이 잡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뭐 파월이라든지 뭐 경제 관료들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연고점을 계속 갔는데, 이거는 진짜 뭐 이제는 막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막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월봉에서 선을 긋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로그 차트를 해서 이때는요 월봉으로는 휩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더 오르니까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옛날부터 뭐 작년 방송이나 이럴 때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뇌관을 건드리는 거 환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차트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여기서 이미 리테스트가 끝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움직임을 제가 봤던 건 요때였거든요. 이때 이미 리테스트 움직임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환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수렴선을 그었고 여기서 어쨌든 리테스트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여기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2,000원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긴 해서 사람들이. 왜냐면 이전에 환율을 보게 되면 IMF 당시에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렴의 길이보다 이게 훨씬 더 긴데 이걸 상방으로 뚫었다는 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가능성이 첫 번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른다. 강달러 가면서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가 약세인데, 달러가 고점을 찍고 약세인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달러가 약세일 때 오히려 한국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팍팍팍 오르면 이거 진짜 외환위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렇게 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달러가 고점을 찍을 때는 어떤 과정이 됐냐면, 얘가 올라간 다음에 비비비비비비비 올라간 다음에 살짝 조정 주고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비슷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주요 지점을 뚫었고 비비비비비 조정 주고 미친 듯이 올라가면 진짜 뭐 1,600원, 1,800원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환율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 돈을 다 보내놓고 있는데, 통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딱 필요한 돈만 싹싹 빼고 있거든요. 그때 항상 뺄 때마다 좋은 건 환율이 올라 있으니까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장에서 이렇게 뭐 빼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돈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도 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금을 보면은 계속 이 쌍고점이죠. 쌍고점 형태에서 나왔고 떨어지고 있어서 이건 뭐 안전자산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뭘 느껴야 되냐면, 이게 자산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뭐고 그러니까 다 떨어진다는 건, 이거를 한번 리밸런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얘도 유가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자재 애들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들이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고, 이제 나스닥이 좀 중요한데, 나스닥은 이제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여기서 버텨주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버텨서 올리는 그림이 아니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관점을 볼 수 있냐면, 얘도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고 한데, 지금 문제가 월봉상으로의 조금 문제예요. 월봉에서는 지금 얘가 어쨌든 이전에 그 차트들을 좀 보게 되면, 자, 요 지점에서 얘가 지금 주요한 그 조정이 있습니다. 버블이 터졌을 때 조정이 있는데, 그때 보면 얘는 항상 여기 지금 보면은 200선 밑으로 가서 종가가 마감이, 이게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이 어쨌든 2020년처럼 되려면 얘는 여기에 붙어야 돼요. 1200 정도가 돼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만약에 엄청난 조정이 와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바로 내려가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정도까지 긴축이나 뭐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떨어질 거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금리를 올릴 때 오히려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자산시장은 되게 예민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 수 있고, 항상 선반영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언제 선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일단은 1차 지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낮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이 어쨌든 걸리겠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도 항상 2020년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2008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어쨌든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1차 지짐을 했어도 2차 지짐 자체는, 만약에 뭐 나스닥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이 지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뭐 DCA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는 1차 진입 들어갈 만해서 1차 진입 들어갔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전 좀 더 밑에서 적어도 한, 이게 이 근처가 끄어보면은 코로나 빔의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까지 만약 지수가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자산시장 자체는 지금 되게 응축을 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응집을 하는 시간인데, 다만 주식하고 부동산이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온다면, 그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그럼 그것 자체가 디커플링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이제는 매크로랑 뭐 연관이 돼 있어서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오죠.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데드크로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횡보 형태로 가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과정들이 보게 되면 지금 2015년, 2018년, 2020년처럼 이런 식으로 바텀의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도 지금 RSI 자체도 이렇게 붙어 있고, 실제로 RSI 지표 자체가 가장 낮은 거는 역대 가장 낮았던 게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어쨌든 저는 이거 자체가 매크로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오히려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보시면은 비트스탬프에서도 월봉에서 가장 낮은 RSI를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를 딱 받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만큼까지 상대 강도 지수가 떨어지고 공포 탐욕 지수도 떨어지고 하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얘가
되게 좀 유의미한 가격대에 오긴 한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계속 회복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마다 바로 반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차트를 보는 게 전부 다 뭐 월봉, 주봉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월봉이라고 하면 캔들 하나에 한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월달 정말 뭐 버티기 힘들고 시간이 다 안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9월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월달은 특히 뭐 많은 이슈들이 있고 재료들이 있고 또 FOMC가 있고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퍼드를 주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횡보를 하더라도 위아래로 흔들기를 굉장히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지금 월봉 캔들이 조그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월달 가격의 고점은 25,410이고 저점은 19,7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엄청 레인지가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가 계속 월봉상으로 횡보를 좀 해주면 되게 긍정적인 것은 이 지점대를 종가로 계속 지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월봉 5일선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리는 상황이 생겨요. 계속 횡보를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말이나 2023년까지 횡보가 계속 되면 2023년 초까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돌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또 갭이 발생하고 얘가 또 튀어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쨌든 여기 가격대만 잘 지켜주면 되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200 월봉선을 보게 되면 얘가 가격이 16,800, 16,600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후에 여기는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매크로 충격 때문에 닿는다고 쳐도 이건 저점 갱신을 해서 주봉상으로 다이버전스가 열리는 구간이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매크로를 같이 결합을 해서 한 건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 3번 고래한테. 3번 고래가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지갑까지 쪼개고 바꿔가면서 얘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손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뭐 매집을 하고 지금 또 3억 달러, 4억 달러 가까이 손실 중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얘는 계속 사고 있어요. 뭐 누가 이기냐 해보자 약간 이런 거 같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13만 5천 개까지 매집을 했다라는 거. 얘는 얘가 이전 주소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전 주소의 그 3번 고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몇 년째 쓰던 거를 이제 세탁을 한 거예요. 다른 지갑으로 바꾼 거죠. 얘가 보면은 코로나 빔 때랑 이럴 때 한번 보면요. 이게 어땠었냐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밸런스, 비트코인 개수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2020년에 떨어졌을 때도 얘가 어땠냐면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쭉쭉쭉. 이 성향이 어땠는지. 얘가 보면 2020년에 3월달 이때 되면 다시 얘가 이득을 계속 보다가 쭉 보다가 이득을 보다가 코로나 빔 때 이후에 손실을 찍어요. 손실을. 근데 그때 되면 계속 매집을 하거든요. 3월달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속 매집을 해요. 6천만 불 가까이 6,700만 불 이렇게 손실을 보지만 계속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사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3번 거래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지금도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지만 얘는 계속 사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3번 고래는 코로나 빔 때나 뭐 2018년에 하는 것처럼 사이클상 저점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얘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도 정답은 아니에요. 매크로도 있어요. 저점 갱신 가능성도 있고 그보다 더 밑에 떨어진다는 예상도 존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금 비중 자체를 유지하면서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있어요. 상승에도 끝이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승 끝은 우리가 항상 알잖아요. 그대로 맞았으니까 하락장을. 하락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앞으로 뭐 몇 달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